자, 22년 사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이고요. 자, 1번입니다. 이 표에 동그라미를 치는 문제, 1번부터 굉장히 헉 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 표가 너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그 나합격에서만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라는 이름으로 따로 표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께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는 뭐 위험물별로 어떤 소화를 하는지 그 표는 바로 이 동그라미를 친 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새로 정리를 한 건데, 자, 이렇게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위험물마다 어떤 소화를 하는지 각각 알고 있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하는지 주수 금지를 하는지 질식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분히 풀어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주수 금지고요. 그 밖의 것은 주수 소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은 뭐 주수 금지, 이런 식으로 소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소화 설비에서 보시면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은 어떤 소화냐면 주수 소화입니다. 그리고 물분무 소화 설비는 주수이면서 질식 소화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불활성가스는 질식 소화, 할로겐 화합물은 억제 소화이지만 질식 소화에 같이 쓰이는, 질식 소화할 때 같이 억제 소화까지 되니까 질식 소화에 가능한 위험물들은 이제 할로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수 소화를 할 수 있는 위험물에 이제 동그라미,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수가 안 되는 1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의 철마분, 3류의 금수성 물질은 빼고 1, 2, 3, 4, 5, 6이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겠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 주수 소화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질식 소화가 어디에 가능한가요? 질식 소화는 인화성 고체 그리고 사료 위험물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료 위험물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자,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인화성 고체와 사료 위험물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할로겐 화합물도 억제 소화지만 질식 소화에 쓰일 때 같이 들어가니까 인화성이 들어가는 2류, 4류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체크하는지 아시겠죠? 자, 주수 소화랑 질식 소화에 해당하는 것들만 같이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질식 소화 중에서 포를 제외한 질식 소화가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분무와 불활성가스, 할로겐 이것들은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스프링클러는 이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에 스프링클러는 쓸 수 없습니다. 포와 스프링클러를 뺀 질식 소화가 가능하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은 건물에 불났을 때는 뭐 이산화탄소를 뿌린다던가 이런 설비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수 소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뿌릴 수 있는 옥내 소화전, 물분무, 그리고 불활성가스, 할로겐은 질식 소화니까 빼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분자량이 34이며 표백작용과 살균작용이 있다. 자, 농도 기준에 따라 위험물이 되는 걸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가연물 접촉주의다. 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이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건 육류 위험물이다 라는 거죠. 자, 육류 위험물은 종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쓰고 분자량을 구해서 어떤 위험물인지 찾아내면 됩니다. 자, 육류 위험물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리고 할로겐간 화합물이 있는데 할로겐간 화합물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자, 이 분자량을 구해 봤을 때, 자, 질산은 63이 나오고, 과염소산은 100.5, 과산화수소는 34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과산화수소, 화학식은 H2O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열 분해할 때 생성되는 것이 H2O2가 쪼개지면 원래대로 H2O, 산소 한 개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이나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화학식이나 명칭으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다른 육류위험물도 분해식의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산이 분해됐을 때 어떤 분해 반응식을 가지는지, 그리고 과염소산, 특히 염소와 산소가 합쳐진 염소산 계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C웰과 O 사이에서 딱 끊어진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류위험물이 분해됐을 때, 자, 과염소산의 경우에는 이 HCl, 그리고 육류위험물의 질산이 분해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NO2, 이런 물질들은 자극성이 있거나 독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자, 근데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분해돼서 나오는 게 물과 산소예요. 또는 수증기와 산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 물과 산소 둘 다 해롭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유일하게, 모든 위험물 중에서 유일합니다, 구멍 뚫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워낙에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과 산소로 분해돼서 계속 가스가 발생하는 성질이 있는데, 계속 그거를 막아두면 좋겠지만 분해돼도 그렇게 위험한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멍 뚫린 용기에 저장해서 압력이 차지 않도록 계속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구멍 뚫린 용기에 저장을 하는 그런 위험물이고요. 분해됐을 때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절대 구멍이 뚫린 부분에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 게시판에는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그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이제 사용하지만, 게시판은 화기엄금이나 물기엄금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류위험물에서는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화기엄금이나 물기엄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고요. 자, 과산화수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과산화수소는 일단 3%일 때는 보통 이제 상처날 때 사용하는 소독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농도가 굉장히 낮은 거고요. 36 중량%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의 기준이 됩니다. 자, 36 중량% 나오면 질산은 또 언제 위험물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60 중량% 이상일 때는 단독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대한 내용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시험에서 육류위험물이 나왔다 하면은 분자식 3개 쓰고 분자량 구해서 찾아보시는 방식이 문제 푸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3번입니다. 크실렌의 이성질체 3가지를 쓰고 명칭, 구조식을 쓰시오. 자, 크실렌은 이 벤젠에 CH3가 2개가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CH3가 이렇게 달렸느냐, 그리고 한 칸을 띄워서 달렸느냐, 아니면 정반대에 이런 식으로 달렸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에 있는 이런 방식은 오르소 크실렌, 쓸 때는 O라고 쓰고요. 두 번째는 M 크실렌, 세 번째는 P 크실렌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오르소, 오소, 오르토 이런 말도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발음의 차이라서 오르소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M은 메타고요. P는 파라입니다. 그래서 오르소, 메타, 파라 크실렌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분자식도 작용기까지 정확하게 쓰셔서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4번입니다. 운반시 방수성과 차광성 덮개로 모두 덮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고르시오. 방수성을 해야 되는 경우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애들 있죠. 주수 금지해야 되는 1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의 철마분, 3류의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험물은 방수성 덮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광성 덮개로 해야 되는 경우는 열을 받았을 때 분해하거나 발화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물질들을 차광성 덮개로 합니다. 그래서 산화성이 있는 1류, 6류, 5류가 거기에 해당하고요. 발화성이 있는 것은 3류도 그렇지만
사류에 인화점이 낮은 특수인화물 또한 발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차광성 덮개를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복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이 부분입니다. 자, 인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차광성 덮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류에 속하기 때문에 분해되면 산소가 나오는 산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지만 차광성까지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수성 덮개를 하면서 차광성 덮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덮개를 두 가지 하는 경우는 이 인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유일합니다. 인류부터 육류까지 모든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니까 중요한 특징으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인화점 문제가 나온다. 사류 위험물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의 인화점 문제를 풀 때는 인화점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품명을 구분하는 문제라서 이 위험물들의 품명을 알면 이제 지정수량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면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리세린은 삼석유류의 수용성이죠. 클로로벤젠은 이석유류의 비수용성이고요. 초산에틸은 일석유류의 비수용성, 이氧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면서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품명 순서대로 배치를 하자면 이氧화탄소, 초산에틸, 클로로벤젠, 글리세린 이런 식으로 답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품명이 다 갈라져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품명 따라서 나열하면 되니까. 그런데 같은 품명 안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비수용성이 더 낫습니다. 비수용성 다음에 수용성으로 인화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온도는 기억을 못해도 특, 이디, 아, 산의 인화점 순서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낮은 온도고요. 여기가 높은 온도라고 치면은 이, 디, 아, 산,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 디, 아, 산, 이 순서대로 인화점이 낮고 인화점이 높아집니다. 자, 특수인화물 안에서는 이런 배치가 있으니까 이제 순서 기억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 특수인화물 안에서는 인화점이 몇 도인 위험물이라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여력이 되신다면 인화점까지는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제2석유류 중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등유와 경유는 대표적인 이석유류이다. 맞죠? 이석유류는 이천, 등경, 스틸크실, 클로로로 외우니까 대표적인 이류 위험물입니다. 자, 대부분이 수용성 물질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등유와 경유가 비수용성이죠. 비수용성인 물질과 수용성인 물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대부분이 수용성이라는 건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류위험물은 특징 자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물에 뜬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위험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대한 설명이고, 우리는 이제 산업기사 수준이잖아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면 꼭 기름이라고 물에 뜯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알코올류, 이석유류, 삼석유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는 예외로 하고요. 특수인화물은 수용성, 비수용성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 안에서 이석유류의 비수용성, 수용성 이런 식으로 위험물 표가 우리 책에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안에서 비수용성 위쪽으로는 비중이 1보다 작습니다. 물에 뜹니다. 근데 수용성 밑으로는 비수용성이든 수용성이든 상관없이 다 물에 가라앉아요. 이석유류 비수용성에서 물 가라앉는 애들이 한 개인가 두 개가 있기는 한데 이 위로는 거의 다 물에 뜹니다. 그래서 이석유류가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하기에는 수용성인 물질,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 이런 위험물들은 수용성 물질들이 비중이 1보다 크고, 그리고 비수용성 물질들은 비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고요. 산화제이다. 산소를 많이 함유하는 위험물은 1류, 5류, 6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도료류 그 밖에 40 중량% 이하이면서 인하점이 40도씨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자, 이 내용은 맞는 설명인데 이 40 중량%가 가끔 이렇게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통 우리가 사료 위험을 품명 구분할 때 인하점이 뭐 21도에서 70도이다, 70도에서 200도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과 5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가 3개인 Al 물질이죠. 자, 물과 반응식을 쓰고 그 가연성 가스의 부피를 씁니다. 자, 물과의 반응식은 H2O인데요. 트리에틸알루미늄이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상 알루미늄이 양이온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C2H5가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자면 AlC2H5-3가 맞습니다. 자, H2O는 반응을 할 때 H+와 OH-로 분리가 돼서 반응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만나려고 하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Al과 OH가 만나면 3가 나오고 그리고 H가 C2H5에 합쳐지기 때문에 C2H6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붙여서 미정계수법 해야 완성이고 화학 반응식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풀이 과정이 계산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채점에 들어가지 않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떤 방식으로 풀더라도 어쨌든 개수 하나가 틀리면 그 문제는 부분 점수 없이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저는 가능하면 A, B, C, D를 쓰는 방법, 우리 교재에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지만 여러분이 먼저 익히신 방법이 있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부분 점수가 없는 유형이니까 꼭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요. 이 가연성 가스는 요 C2H6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자, PV는 N분의 WRT를 하고 V는 PN분의 WRT니까 P는 1ATM, M은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가 3개, Al을 싹 다 더하면 114g/몰, W는 문제에 있는 질량 228g을 해주시면 되겠고 R은 0.082 atm.l/몰.k, T는 0도씨에 273을 더해서 273 켈빈. 그래서 V에 대입을 하면 1 곱하기 114분의 228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하면 되겠고, 자, 미정계수법을 했을 때 1313이 나옵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트리에틸알루미늄이 1몰 반응했을 때 에탄은 3몰이 나온다. 그래서 1C2H5 3개의 알루미늄이 반응하면 3개의 C2H6가 나온다는 1분의 3을 최종적으로 곱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134.31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했을 때 134.32리터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소요 단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자, 소요 단위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면요. 옥내 탱크 저장소고 내화 구조라고 합니다.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인데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기준으로 제조소와 취급소는 소요 단위가 100제곱미터, 50제곱미터입니다. 저장소는 150제곱미터와 75제곱미터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실 때는 아무 조건 없으면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소요 단위는 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마다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화 구조, 비내화 구조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중에서도 내화 구조인 저장소이기 때문에 15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인데 지금 면적이 몇 제곱미터냐면 1500제곱미터입니다. 마치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이 되는 소요 단위 분에 문제에 제시된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답은 10이 나오는데 이 뒤에 단위를 10 소요 단위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여기는 사실 생략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소요 단위를 구할 때는 위험물 지정 수량에 10을 곱하고 위험물의 양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자, 디에틸에테르의 경우에는 특이디아산, 특수인화물입니다. 그래서 50리터고요. 50리터 분의 10, 그리고 수량은 2000리터이기 때문에 500분의 2000을 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요 단위는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감점은 아닙니다. 자, 9번입니다.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골라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자, 우리가 위험물을 1, 2, 3, 4, 5, 6류로 구분해 가지고 계속 외우죠. 자, 그러면 이 위험물이 다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험한데 위험한 특징이 다릅니다. 자, 2, 3, 4, 5, 6는 가연물이라서 위험합니다. 즉, 이제 연소가 가능하니까 위험한 거고요. 그러면 1류랑 6류는 가연물이 아닌데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1류, 6류는 연소가 가능하지 않은데도 이제 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성질을 산화성이라고 하죠.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위험물이 됩니다. 그러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건 2, 3, 4, 5류를 골라서 연소 반응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모두 고르고 2, 3, 4, 5류를 골라보면 과산화수소는 6류, 질산칼륨 1류, 염소산 암모늄 1류, 알루미늄분 2류, 디에틸에테르 4류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분과 디에틸에테르를 쓰고 알루미늄분의 연소 반응식 AL과 O가 만났기 때문에 AL은 산화수가 3 플러스, O는 2 마이너스라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2, 3이 되겠고 디에틸에테르 C2H5에 O2가 되면은 CO2H2O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을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연소 반응식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연소 반응식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게 연소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풀어왔던 기본적인 문제에다가 조금의 그 이론,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을 아무리 많이 반복을 하시더라도 정말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점점 합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남은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론을 좀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분자량이 227인 폭약의 원료이며 햇빛에 다갈색으로 변하고 물에 안 녹고 벤젠과 아세톤에 녹는다. 자, 폭약의 원료가 되는 것은 보통 1류 아니면 5류 위험물인데 227의 분자량이 되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분자가 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트리니트로톨루엔과 트리니트로페놀에 대한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이제 분자식을 쓰고 그 분자량을 구해보면 227이 나옵니다. 트리니트로페놀의 경우에는 229의 분자량이 나와요. 그래서 분자량이 200 몇이 나왔다. 이게 또 229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200 몇이 나왔다 그러면 트리니트로톨루엔이나 트리니트로페놀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육류 위험물의 분자량 구하는 것처럼 트리니트로톨루엔과 트리니트로페놀의 분자식을 쓰고 분자량을 구해서 이제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화학식은 그러면 트리니트로페놀이 답이니까 C6H가 2개죠. NO2가 3개인 톨루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지정수량은 니트로 화합물이기 때문에 100kg입니다. 자, 트리니트로
아니면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이렇게 니트로가 들어가는 모든 위험물들은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원료에 니트로와 반응을 시키고 싶으면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와 반응을 시켜서 제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위험물은 트리니트로톨루엔이죠. 그러면 재료가 톨루엔이 필요합니다. 자, 톨루엔을 가지고 트리니트로톨루엔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답은 톨루엔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와 반응시킨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 니트로 화합물 200kg가 맞습니다.